반갑습니다. 예, 데이지 국어의 데이지입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들어가는 말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일이 이제 수능이다라는 점이 또 언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수능 당일에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듯이 국어, 특히 비문학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잘 케어할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신 부분이 비문학 기출 분석이 언젠가는 들어갈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중등에 꼭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단기간에 향상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는 것을 어렸을 때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것이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시간대에 제대로 책을 읽지 못했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체계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막 닥쳐서 한다거나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시험이라는 판이 짜져 있으면 이 시험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내서 나를 테스트를 하는지를 반드시 입력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현수능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에도 이제 변별력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준킬러 이런 문항들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바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는 것이 맞다. 비문학에서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문해력이 어떻게 중요해지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시면 이제 요즘 10대 학생들이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장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문장으로 끌어올린다면 당신이 10대 학생들의 십습관을 분석해 본다면 마라탕에 대한 보편적 선호와 소비자 충성도가 이토록 높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습긴 하지만 실제 출제 경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노려야 하는 그런 문장의 텍스트들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뭐 격변하는 외식업계, 상충하는 이해관계, 그리고 지속적이고도 열렬한 반응, 일관된 판매량 상승, 뭐 일견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그래야 아이들을 줄을 세울 수가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문해력 공부를 해왔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노려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일단은 예, 문해력 기출문제 예시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고전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엄청 필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페이지에 혹시 보시면은 잠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말장난 같습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닌 이유는 무슨 말을 그 근거로 할까? 왜냐하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에서 연유한다.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아이들이 수험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잊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읽었을 때에도 조금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글을 제대로 분석해낸다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잊어도 좋은 거는 잊자.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잊지 말자. 요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독해를 한다면 이 내용을 딱 읽었을 때 한 번에 혹은 두 번에 이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데이지 국어의 학습 방향은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는 수능 국어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거고요. 부차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기 공부를 관리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리고 국어 과목이 당연히 재밌어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조금 만족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혹은 학생들에게 제일 관심사인 것들을 꼭 지문이랑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기억도 오래 하고 이제 좀 더 재밌네, 이게 어렵긴 한데 좀 할만하네,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재밌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민들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부 과목 티칭을 전담할 거고요. 민들레 선생님이 문법과 문학을 케어를 하시고 제가 비문학과 어휘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비문학 수업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6, 중1, 중2 당연히 다른 교재, 다른 커리큘럼으로 갈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독해에 대한 원리를 20분 동안 수업하고 그 독해에 적용되는 개념을 이제 기출 문제에다 분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티칭을 할 거고요.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낸 모의고사 텍스트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텍스트도 들어가겠죠. 1시간 반의 수업 동안에 사실 좀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10분 동안 최대한 복습 테스트와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고 독해 원리, 기출 분석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커리큘럼을 조금 더 간단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독해 원리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들이 문단을 읽고 문장을 읽고 글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한 달에 요거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개념을 잡아 놓았고요. 이거는 학년에 따라서 내신이 들어가는 기간에는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1, 중2의 경우는 다르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압축이 돼서 1학년, 2학년에게도 들어갈 거고요. 또 요거를 6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적용할 때 기출 비문학을 갈래별로 학습하게 됩니다. 사실 기출 비문학 그냥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인문 지문, 예술 지문, 과학, 사회, 기술 각각 따로 5개의 중요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인문에서는 뭘 좀 알고서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과학 기술 지문을 다룰 때는 기술에서 뭐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공장을 어떻게 설비를 하느냐, 이런 개념들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매월 12가지 지문 3개, 2개, 2개, 3개, 2개 이렇게 해서 12개를 반드시 제대로 습득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학원들도 굉장히 양을 많이 수업을 하고 있고 1시간 내에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이런 아이들도 기출 지문을 못해도 한 10개 정도를 갖고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좀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그것도 분명히 어떤 장점은 있지만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긴장을 아무래도 매번 설명회 때마다 하다 보니까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체 제작 수업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단 교재 표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독해 원리, 뭐 예를 들면 이 파트에서는 논증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기타 다른 문제집들도 그러하듯이 논증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시를 들 수가 있고 또 나만의 예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개념 정리 20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의 경우에는 통으로 된 텍스트를 뭐 순서를 바꿔 놓는다거나 아니면 문단별로 이제 파악을 해본다거나 중심 내용 찾기 이런 것들을 학생이 조금 자간을 넓혀서 그리고 줄 간격을 넓혀서 크게 프린트해 준 것에 스스로 필기하면서 저를 따라오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복습 테스트,
정말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팔로우를 계속 하고 있다, 아이가. 그거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 이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패스 올 페일 적용해서 80점 미만은 재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재시험을 보긴 하지만 일단 다 끝났을 때 그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남아서 해결을 하고 완벽히 다음 수업 들을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업 피드백 문자 갈 거고요. 과제 안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당일의 학습 태도가 어땠는지 조금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아이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집중하기 힘들어했다. 아니면 어떤 친구랑 조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친구 옆에 앉아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잘 바꿔줬다.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적어드리고요. 복습을 권장한다면 당연히 다 하면 좋지만 이 친구는 특히나 오늘 배운 문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배웠던 개념, 독해 개념 이렇게 찝어드립니다. 개별적인 특이사항의 경우에는 뭐 학생이 사실 몸이 안 좋아서 무리를 해서 학원에 온 경우, 아니면 오늘 무슨 영재원 시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1시간 일찍 나가야 하는 경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 비정기 상담 당연히 진행하죠. 그리고 정기 상담에서는 뭐 유선으로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본 아이들의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정기는 기타 다른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보강과 과제를 설정해 놨고요. 보강 클리닉은 본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이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여는 클리닉이고, 과제 클리닉의 경우는 지금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버겁다 이러면 클리닉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사실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점수만 이번에 올랐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어머님이랑 같이 보육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등 아이들은 고등학생이랑은 조금 달라서 아직은 아이의 느낌이 많죠. 그래서 반항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는데 그게 학원까지 와서 아이가 머리가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한 개별적으로 맞춤을 해서 조금 이 학생 그리고 이 어머님께서 이 학원을 다니면서 최대한 얻어가는 것이 많을 수 있게끔 아이가 발전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문항의 경우에는 제가 6가지의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25문제를 약 50분 동안에 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출제 기준은 뭐 아이들을 평가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해력이 이 정도라서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혹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